익스프레스 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 텍스트 패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첫 번째에서는 이 드로우 패널에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텍스트 패널에서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은 이제 브록스 패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쪽이 되겠죠. 이쪽 익스프레스 툴로 와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브록스 패널에서 있는 몇 가지 쓸 수 있는 거 뭐 다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좀 유용한 것만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burst라는 건데요. 이 burst라는 것은 뭐 터지다, 파열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해를 할 때 익스플로드를 시키지 않고 이것은 속성을 부여를 해가지고 블록을 만든 것을 깨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익스플로드하고 좀 틀린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속성이 부여가 됐죠. 이 속성이 부여가 돼서 이쪽에 보게 되면은 블록 참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블록입니다. 블록인데 여기 속성 값이 붙었습니다. 이 속성을 정의를 해서 만드는 방법은요. 제가 그 유튜브에 이쪽 몇 강좌가 되나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실무편에 요 11강에 보시게 되면은 다이나믹 블록 파트 4 속성 정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속성을 정의를 해 가지고선 이제 블록을 만든 거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예, 한 두 개 정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시성이 붙은 속성 정의가 된 이제 가시성까지 붙은 블록이죠.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해가지고 메뉴를 고를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강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뷰 타이틀이고 그 다음번에 도면을 치다 보게 되면은 이런 심볼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그때 그리지 않고 블록을 만들어 쓰면 이제 편한데 그 속성 값을 또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만약 지금 행인데 종단 면도로 고치고 싶다 그러게 되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속성 편집기로 들어가서 한글로 종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종자로 변경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속성을 부여를 해서 만들었으면 편한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요 다시 윈도우 할까요? 윈도우 심볼에서 DW 뭐 01, 02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속성에 부여된 건데 명령을 한번 줘볼게요. burst burst 이렇게 해서 엔터 선택하게 되면은 속성을 만들 때 이런 객체를 가지고서 속성을 만든 거죠.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그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다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이 됩니다. 뭐 요 선이 하나 빠졌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속성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블록 참조하고 여기에 속성이 단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속성 현재 이 속성을 다시 한번 X를 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익스플로드로 X를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분해는 됐는데 이 닫는 구분이라는 게 속성 정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다시 분해를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분해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속성에 부여된 것은 분해가 안 되니까 이것을 분해를 하는 게 burst라는 얘기죠. burst. 여러분들이 그 속성을 부여해서 객체를 만들어냈다고 한다면은 아마 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건 또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해서 burst 명령을 주고 이게 속성이 부여된 건데 클릭하고 하니까는 객체를 또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다시 그럼 explode x 엔터해서 요걸 클릭하고 엔터 하니까 또 찾지 못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속성이 부여가 된 것은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제점에 요거 있었죠. 요것을 갖다가 burst burst 이렇게 분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자로 됐고 아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게 다 속성값이 부여가 됐는데 전부 다 분해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블록도
분해가 되고 속성값도 분해가 됐다는 얘기죠.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강좌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블록 리플레이스. 뭐 블록을 갖다가 재배치한다, 그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블록으로 대치를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하나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게 되면은 도면이 거진다, 완성이 됐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록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블록으로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같이 홀에 나와 있는 지금 의자인데요. 서로 모양이 틀리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의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거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게 되면은, 물론 이제 블록이면은 이 블록을 갖다가 요 모양으로 그리면 이제 변경이 되겠죠. 블록 편집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간단하게 이제 바꾸는 게 리프레스입니다. 블록 리프레스. 그래서 BLOCK 리프레스 엔터, 요 창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픽, 내가 바꿀 객체, 픽, 이름을 알게 되게 되면 이름을 바로 여기서 고르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픽해서 요것을 바꿀 겁니다. 요것을, 이걸 바꾸죠. 이것을 바꾸는데 어떤 걸 바꿀 것이냐, 픽, 요것으로 바꿀 것입니다. 클릭, 그리고 Y, 여기 보면은 unreferenced item when we finished, 종료할 때 참조되지 않은 아이템을 퍼지 시킬 것이냐,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데요. no를 한 거고 yes를 한 거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로 y로 됐으니까 그냥 엔터 치죠. 예, 엔터를 치게 되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뀌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컨트롤 언두 할게요. 예, 이렇게 해서 요 블록을 만들 때 요 블록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편집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방향하고 요 기준점이 요 가운데로 되어 있죠. 닫을게요. 예, 그리고 요것도 더블 클릭을 하게 되게 되면은 편집창으로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요것도 선택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요쪽에 기준점이 안 보이는데요. 이 방향하고 기준점이 요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하고 방향이 같아야, 꼭 같진 않아도 방향은 일단 똑같아야 되고요. 기준점이 틀려지게 되면 배치하는 위치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플로어 플랜 오토데스크사에서 기본으로 몇 년 전서부터 제공하는 이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다, 이게 본래는 only read 파일인데요. 제가 세이브해서 해서 하나를 다시 복사를 하나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지금 모니터가요, 옛날에 그 진공 모니터죠. 이런 모니터 안 쓰죠. 그래서 이런 도면을 지금 보게 되면 이 모니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을 갖다가 이런 모니터로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보게 되면 모니터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여기서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블록을, 물론 이제 이 원본 요것을 갖다 더블 클릭해 가지고 편집창으로 들어가 가지고 요 모니터 자체를 갖다가 새로 그리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현재 배치된 이 모든 이 블록으로 되어 있는 이 모니터들이 물론 이제 바뀌겠죠. 바뀌는데 이런, 만약에 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모니터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가 리프레시를 시키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요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은 블록 이름이 모니터로 되어 있고요. 요것은 선택을 하게 되게 되면은 컴퓨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BLOCK replace 하고선 어떤 것을 요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요것을 갖다가 픽 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선택됐다고 나오죠. 컴퓨터로. 그래서 다시 그 다음에 바꿀 거 픽하고 바꿀 객체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 캐릭터 꺽쇠 가로 슬래시 역 슬래시 뭐 따옴표 요 물음표
그 다음에 별표 뭐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없는 값으로 돼 있어서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에러입니다. 제가 뭐 됐다 안 됐다 하는데요. 물론 되면은 이제 지금 뭐 몇백 개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바꿔지겠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보게 되면 모니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어떤 에러인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바뀌었었는데요.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뭐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요. 예, 그래서 블록으로 대체하는 게 블록 리프레시다. 그 다음에 B 카운터, 그러니까 블록 카운터, 블록 객체 수량을 파악하는 겁니다. 다시 이쪽 와서 볼까요? 프로프레. 그래서 줌하고 익스텐드하고, 예, 그리고 B 카운터, B COUN 까지만 쳐도 따라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객체를 전체적으로 다 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엔터 하고 보니까 여기 쭉 나타나는데요. F2 이게 키워도 되고요. 물론 코맨드 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보면 나타나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잘 제어가 안 되네요. 예. F2를 치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요 도어가 4시고 뭐 DR72가 뭐 하나고, 그다음에 체어는 66이고, 이렇게 해서 개수를 일일이 쉬지 않고 카운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견적을 낸다고 한다면 엑셀이나 이런 데로 갖다가 복사를 해가면 되겠죠. 여기서 블록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블록의 개수를 세워주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22자가 버전인데요. 2022 버전에서는 B 카운터라는 거 말고 또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다시 이쪽에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게 되면요, 여기 개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 항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개수라는 요 항목에.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카운트라는 명령인데요. 여기 나타나죠. 카운트. 그래서 모든 블록 나열을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다시 나타납니다. 뭐 체어가 66개, 컴퓨터가 54개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2022 버전에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가끔가다 쓰니까요. 뭐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add copy. 이것도 뭐 별로 유용가치가 뭐 그렇게 많이 없는데요. 있는 거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새 파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 만들었죠. 템플릿 파일을 baba01 dwt를 기반으로 해서 새 파일 하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로 xref죠. 레퍼런스 불러오는 게 이렇게 해서 참조 파일을 갖다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dwg 부착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걸 불러오느냐, 바탕화면에 있는 거 그냥 이걸 불러올게요.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참조 파일로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참조 파일로 하나 불렀습니다. 엔터 해가지고요. 부착으로 해서 30점 지정하고 그냥 엔터 칠게요. 줌하고 익스텐드. 이렇게 해서 참조 파일로 하나 불러와졌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참조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선 어떤 객체를 갖다가 복사를 좀 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참조 파일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복사를 못하죠. 그때 쓰는 게 여기 ncopy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만들어 놓으려면 좀 제대로 좀 만들어 놓지, 제가 이거 컴플레인을 걸기 위해서 이거 하나 해놓은 겁니다. ncopy. 그래서 ncopy 명령을 한번 줘볼게요. ncopy. 그리고 엔터 하게 되게 되면은 복사할 객체, 복사할 중첩된 객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하나가 선택이 됩니다. 요 객체를 선택했죠. 그래서 엔터하고 이렇게 해서 기준점 선택하고 이렇게 복사를 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 객체는 현재 레퍼런스가 아니죠. 요것은 선으로 좀 이렇게 돼 있죠. 하나의 객체로. 그러면 이렇게 좀 훑어서, 그러니까 다중을 할 수 있게끔 다시 명령을 줘볼게요. ncopy. 이렇게 윈도우를 잡게끔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멀티를 잡을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더 객체를 복사를 하려면 클릭 또 클릭 이렇게 하나씩 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엔터 그리고 복사할 기준하고 이렇게 복사를 해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명령을 만들어 놨으면 좀 제대로 쓰게끔 만들지. 그 오토캐드가 제가 불만사항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도 그거의 하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카피라는 거 외부 참조 객체의 일부분을 객체를 복사를 하는 것이다. 먼저 시간에 아크 텍스트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건 경로를 따라 전부 다 이렇게 문자를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요 경로를 따라서 문자를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